저는 윤지우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 강남의 유명 호텔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죠. 28살. 제 나이에 이 정도 위치까지 오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제가 찾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요. 어느 화요일 아침 사장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지우 씨, 태성그룹에서 인수합병팀 비서를 찾고 있는데 자네를 강력히 추천했네. 순간 가슴이 떨렸어요. 태성그룹이라니 한국 최대 재벌 중 하나죠. 제 경력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태성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어요. 마치 예전에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은. 하지만 그럴 리가 없죠. 제 같은 고아원 출신이 어떻게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놨겠어요? 강태준 회장님을 뵙겠습니다. 비서에게 말하자 그녀는 저를 안내했어요. 62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염 있는 모습의 강태준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오늘부터 비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자 강태준 회장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래, 환영하네, 윤지우 씨.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됐어요. 무언가 이상했거든요. 그의 시선이 저를 계속 따라다녔고 마치 제 얼굴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부터 제 업무 능력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철저하게 준비한 회의 자료, 정확한 일정 관리로 그의 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가 저를 바라볼 때면 그 눈빛에는 단순한 업무적 만족감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중 실수로 커피를 쏟았어요. 당황한 저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깨물며 아이 참 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강태준 회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방금 그 습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런 버릇이 있었나?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네? 그냥 긴장할 때면 그러는 버릇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요. 그날 이후로 강태준 회장님은 저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글씨체를 유심히 보고 제가 커피를 마시는 방식, 심지어 제가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꼬는 습관까지도요. 마치 퍼즐을 맞추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어느 날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책상 위에 있는 한 여자아이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는데 웃는 모습이 어딘가 제 어린 시절 사진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옆에는 강지우, 5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이름은 마치 먼 기억 속에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았어요. 강지우.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고아원에서 저는 윤지우라는 이름으로 자랐습니다. 성은 당시 저를 돌봐주셨던 선생님의 성을 따른 거라고 들었어요.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날 밤 꿈에서 낯선 정원이 나왔어요. 꽃들과 그네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죠. 지우야, 지우야. 그런데 그 목소리가 강태준 회장님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어요. 이런 꿈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태성그룹에 오고 나서부터 자주 꾸게 된 꿈이었죠. 다음 날 회사에서 강태준 회장님은 제게 묘한 질문을 던졌어요. 지우 씨는 어린 시절 기억이 많이 남아있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사실 5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고아원에서 발견되었을 때 이미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고 해요. 제 대답에 강태준 회장님의 눈빛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법률 고문인 김도현 변호사가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강태준 회장님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했어요. 두 분 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도현 변호사의 손에는 오래된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태성그룹 후계자 지정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이후로 강태준 회장님은 저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단순한 비서 이상의 존재로 대해 주셨죠. 심지어 중요한 회의에도 저를 참석시키고 제 의견을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회사 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윤지우가 대체 누구길래 회장이 저렇게 특별 대우해? 어느 날 회장님 집무실에 서류를 전달하러 갔을 때였어요. 책상 위에 놓인 특별한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와 함께 작은 열쇠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죠.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본 적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뭐라고? 이걸 어디서 봤다는 거지?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당황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익숙해서 꿈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목걸이를 들어 제게 보여주셨어요. 이건 내 딸의 것이었어. 25해 전에 실종된 내 딸 강지우의 목걸이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목걸이를 바라보니 어렴풋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누군가 이 목걸이를 제 목에 걸어주는 장면, 그리고 우리 지우는 절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라는 다정한 목소리. 이틀 후 태성 호텔 창립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축하 노래를 부르는 중이었어요. 그때 뒤이어 흘러나온 멜로디에 저도 모르게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멜로디를 따라 허밍을 하고 있었죠. 강태준 회장님이 놀란 눈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이 노래를 알지? 이건 우리 가족만 아는 노래인데.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전 그냥 익숙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태준 회장님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런 건강검진 요청을 받았어요. 단순한 검진이라고 했지만 체열량이 유독 많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죠. 일주일 후 강태준 회장님이 저를 자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분의 집에 가보는 거였어요. 웅장한 저택 앞에 서자 또다시 강한 기시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전에도 이곳에 와봤던 것 같은 느낌. 대문을 지나 정원으로 들어서자 꿈에서 본 그 정원과 너무나 닮아 있어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들어오게 강태준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김도연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책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요. 지우 씨, 앉게. 강태준 회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어요. 지난번 건강검진은 사실 DNA 검사였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DNA 검사요? 왜 그런 걸? 강태준 회장님은 봉투를 열어 한 장의 서류를 꺼내셨어요. 결과가 나왔네. 친자 관계 일치율 99.9%.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네는 내 딸이야. 25해 전에 실종된 내 딸 강지우란다. 천둥이 내리친 것 같았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저 태성 그룹 회장의 딸이라니 말도 안 됐죠.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윤지우고 고아원에서 자랐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연 변호사가 말했어요. 23해 전 서울 한강 근처에서 5살 여자아이가 발견됐습니다.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고아원으로 보내졌죠. 그 아이가 바로 당신입니다. 윤지우 씨. 아니, 강지우 씨라고 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꿈에서 본 장면들, 익숙한 노래, 목걸이,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강태준 회장님의 딸이란 말인가요? 당신은 5살 때 납치됐어요. 김도현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의 사업 라이벌이 강신을 이용해 회장님을 무너뜨리려 했죠.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자 당신을 버렸고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된 겁니다. 강태준 회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 딸, 내 지우, 마침내 너를 찾았구나.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호텔 매니저였던 제가 이제는 재벌 그룹의 후계자라니. 제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휴가를 내고 제가 자랐던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오래 일하셨던 박연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80살이 다 되어가는 노인이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셨죠. 지우야, 내가 진짜로 왔구나. 박연수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박연수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사실 나는 태성 가문의 가사 도우미였단다. 23해 전까지만 해도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연수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납치됐을 때 나도 그곳에 있었어. 널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그 집을 나왔지. 그리고 고아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기억을 잃은 한 아이가 들어왔어. 바로 너였단다. 그런데 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어. 내가 다시 위험에 처할까봐. 그리고 내가 행복해 보였거든. 새로운 삶에 적응한 것 같았어. 박연수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고아원 옥상에 앉아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강지호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윤지호로 살아가야 할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모두가 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죠. 아마도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평범한 비서가 사실은 회장님의 딸? 누가 믿겠어요. 저조차도 믿기지 않는데 말이에요. 강태준 회장님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어떻게 지냈나?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그분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제가 정말 강지우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강태준 회장님은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셨어요. 이걸 보게. 앨범을 펼치자 어린 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5살 무렵의 제 모습. 지금과 똑같은 눈, 똑같은 미소였어요.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찍어둔 사진들이야. 그녀는 내가 납치되고 1년 후 세상을 떠났어. 너를 찾지 못한 슬픔으로. 강태준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 그녀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을지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태성그룹 부회장이자 강태준 회장님의 조카인 최성우였습니다. 그는 저를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죠. 삼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후계자라니요? 강태준 회장님이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성우야, 이건 내 딸이다. DNA 검사로 확인됐어. 최성우는 비웃었습니다. DNA 검사요? 그런 건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이 여자가 삼촌을 속이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사기꾼이라니. 그건 정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야말로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난 이 일을 공식화하겠다. 강태준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 이사회에서 지우를 내 딸로 공식 인정하고 후계자로 발표할 거야. 최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후계자로 내정되어 있었거든요. 이럴 순 없어요. 25해 만에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에게 태성 그룹을 맡길 순 없다고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최성우를 바라보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건 분명했어요. 그날 저녁 친구인 정혜진을 만났습니다. 혜진이는 고아원 시절부터 제 곁을 지켜준 유일한 친구였죠. 지우야, 너 정말 재벌가 딸이었다고? 말도 안 돼. 혜진이는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나도 믿기지 않아. 마치 드라마 같잖아.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혜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근데 지우야, 그 재벌가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 돈과 권력이 있는 곳엔 항상 음모가 있다고. 알아. 벌써 최성우라는 사람이 날 경계하고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어요. 주요 경제지에 태성그룹 회장 자짜 딸에게 소가 수천억 상속 위기라는 기사가 실렸던 거죠. 기사에는 제가 강태준 회장님을 속이기 위해 고용된 사기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사무실은 순식간에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막 받아들이려 했던 새로운 정체성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복도에서 최성우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승리에 찬 미소를 지으며 제게 속삭였어요. 내가 누구든 여기서 물러나.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망신을 당하게 될 테니까.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제가 정말 강지우라면 제 권리를 되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그는 신문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셨어요. 지우야,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하구나. 제가 해결할게요. 제가 정말 강지우라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강태준 회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그러고 싶은 거니? 이건 쉬운 싸움이 아닐 텐데. DNA 검사 결과가 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성우는 그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회장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정말 강지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때 문득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납치되기 전에 제 몸에 특별한 표식 같은 건 없었나요? 흉터나 점 같은 거요. 강태준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있었지. 오른쪽 어깨 뒤에 작은 달 모양의 점이 있었어. 의사들도 그건 선천적인 거라고 했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확인해 보죠. 제 말에 회장님은 여비서를 불러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려 어깨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거울을 통해 뒤쪽을 보니 거기에는 선명한 달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건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강태준 회장님이 돌아오셨을 때 그분께 점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내 딸, 내 지우.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강태준 회장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저를 공식적으로 딸로 인정하셨죠. DNA 검사 결과, 선천적인 점, 그리고 어린 시절 사진들까지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25해 만에 잃어버린 딸 되찾아 헤드라인이 전국을 강타했어요. 하지만 최성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적 소송을 준비했고 이사회 멤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암약했죠. 강태준 회장님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된 것도 이 즈음이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지만 저는 최성우의 음모를 의심했어요. 회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시자 최성우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임시 경영권을 주장하며 태성 그룹의 주요 결정에 관여하기 시작했죠. 저는 아직 공식적인 지위가 없었기에 무력감을 느꼈어요. 김도현 변호사가 제게 조언했습니다. 강지우 씨, 이사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태성 그룹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보여줘야 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최성우와 오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 그저 갑자기 나타난 딸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상속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정체성, 제 뿌리를 찾는 여정이었으니까요. 병원에 누워 계신 강태준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사회를 설득하고 최성우와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회장님은 약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넌 내 딸이야. 지우야, 내 피가 흐르고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분의 말씀이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태성 그룹의 모든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김도현 변호사의 도움으로 주요 계약서들을 검토하고 재무제표를 분석했죠.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어렵지 않았어요. 마치 타고난 재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최성우가 관리하던 해외 계열사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파고들자 그가 개인 비리를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한 증거를 찾아냈어요. 다음 날 아침 김도현 변호사와 함께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최성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제가 이렇게 빨리 행동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죠.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태성 그룹의 중대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을 시작했어요. 12명의 이사들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최성우가 비웃듯 말했죠. 갑자기 나타난 회장님 딸이 무슨 위기를 알린다는 건가요?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심호흡을 하고 준비해온 서류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성우 부회장이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비자금 300억 원을 조성한 증거를 보고 계십니다. 회의실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어요. 최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모든 거래, 내역과 계좌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태준 회장님은 자신의 건강이 악화될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셨습니다. 최성우 부회장은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저를 사기꾼으로 몰았던 거예요. 이사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성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모함이야. 누가 이런 거짓 증거를 만들었지? 김도현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금융감독원과 검찰에도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조만간 공식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최성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저를 향해 손가락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넌 절대 태성그룹을 가져갈 수 없어. 넌 그저 고아일 뿐이야.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맞아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강지우이기도 합니다. DNA 검사, 선천적 특징, 모든 증거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훔치러 온 게 아닙니다. 제 아버지를 만나고 제 뿌리를 찾기 위해 왔을 뿐이에요. 감정에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성그룹은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입니다. 저는 그분의 노력을 존중하고 이 회사를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제 가족을 되찾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눈빛들이 조금씩 따뜻해졌죠. 가장 연장자인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강지우 씨, 당신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 우리가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최성우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는 서류를 집어던지고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병원으로 달려가 강태준 회장님께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 이사회에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최성우의 비자금 문제도 밝혀졌고요. 강태준 회장님은 약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난 내가 해낼 줄 알았어. 그날 밤 병원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던 저를 누군가가 흔들어 깨웠어요. 놀라서 눈을 떠보니 박연수 선생님이었습니다. 지우야, 큰일 났어. 방금 최성우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왔었어. 내 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단다. 순간 모든 신경이 곤두섰어요. 뭐라고요? 아버지는요? 다행히 내가 간호사들에게 알려서 막았어. 하지만 최성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박연수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죠. 강태준 회장님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분은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옆에는 보안요원이 서 있었고요.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최성우는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었군요. 김도현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최성우가 병원에 왔었대요. 아버지를 데려가려고 했대요. 예상했습니다. 김도현 변호사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그가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비자금 수사가 본격화되면 감옥에 갈 테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그가 떠날 예정입니다. 공항에 이미 경찰이 대기 중이에요. 걱정 마세요. 김도현 변호사가 안심시켰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최성우가 공항에서 체포되는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태성그룹의 비자금 사건은 금융권의 큰 스캔들이 되었고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회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은 건강이 점차 회복되셨고 한 달 후 공식적으로 저를 태성 그룹의 후계자로 발표하셨어요. 기자회견장은 취재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태성그룹 본관 대회의실에서 후계자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은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지만 그 위험만큼은 여전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계시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죠. 오늘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 딸 강지우를 태성 그룹의 후계자로 공식 지명합니다. 강태준 회장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2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하늘이 우리 부녀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딸은 이미 뛰어난 경영 능력을 보여주었고 앞으로 태성그룹을 더 훌륭하게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마이크를 건네받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제 정체성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태성그룹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갑작스러운 재벌가 상속녀가 되셨는데 부담감은 없으신가요? 경영 경험이 없는데 그룹을 이끌 자신이 있으신가요? 최성우 전 부회장의 비자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물론 부담감이 큽니다. 하지만 저는 호텔 매니저로 일하며 경영 능력을 키워왔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나갈 것입니다. 최성우 사건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태성그룹은 더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강태준 회장님이 저를 자택 서재로 불렀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금고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조심스럽게 금고를 열어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건 내 어머니가 남긴 거란다. 내가 돌아올 날을 위해.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사랑하는 내 딸 지우에게. 언젠가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건 내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뜻이겠지.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했고 내가 돌아올 거라 믿었어. 이 반지는 내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야. 이제 내 차례란다. 강한 여자가 되어 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영원히 사랑하는 엄마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강하게 전해질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 회장님의 자택에서 처음으로 하룻밤을 보냈어요. 자고 있던 제게 회장님이 살며시 다가와 이불을 덮어주셨죠. 잘 자라, 우리 딸. 그 따뜻한 목소리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후계자 교육이 시작됐어요. 김도현 변호사와 함께 회사의 모든 부서를 돌아다니며 업무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제가 진심으로 회사를 위해 노력한다는 걸 알아봐 주었거든요. 한 달 후 제 첫 번째 경영 제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태성그룹 투명 경영 시스템 구축이라는 제안이었어요. 비자금 사건 이후 회사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었죠. 정혜진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간의 일들을 나눴습니다. 지우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혜진이가 말했어요. 더 당당해졌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그런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가끔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 하루아침에 고아에서 재벌가 딸이 되다니. 그래도 내 본래 모습을 찾은 거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혜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아오는 길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고아원, 저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들, 그들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태성, 그룹의 힘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집에 돌아와 강태준 회장님께 물었어요. 아버지, 제가 재단을 하나 설립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재단? 회장님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실종 아동과 고아들을 위한 재단이요. 제 이름을 딴 지우 재단이요. 설레는 마음으로 말했어요. 강태준 회장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그래, 해보자. 그렇게 지우 재단 설립 준비가 시작됐어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실종 아동 찾기, 고아원 아이들의 교육과 취업 지원, 입양 가정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고민했어요.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재벌가, 상속녀, 같은 아픔 가진 아이들 위해 나서다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어요. 박연수 선생님이 재단의 고문으로 합류하셨습니다. 그분의 오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우야,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지우 재단 출범식이 태성 그룹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날이었어요. 재단의 많은 기업들이 후원을 약속했고 고아원 출신 유명인들도 지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은 제 옆에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셨어요. 오늘 지우 재단의 출범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25해 전 5살의 나이에 가족을 잃고 기억마저 사라진 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제 가족을 다시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청중들이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저처럼 운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을 잃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실종되고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흐릅니다. 지우재단은 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최첨단 DNA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 실종 아동과 가족을 연결할 것입니다. 또한 고아원, 아이들의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고 건강한 입양 문화를 만들어갈 겁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강태준 회장님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동안 회장님은 거의 휠체어에 의존하셨기에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죠. 그분은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지우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회장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 플래시가 더욱 강렬하게 터졌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은 재벌 회장, 감동의 포옹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진은 다음날 모든 신문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죠. 출범식 후 샴페인을 마시며 강태준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무슨 생각인데? 회장님이 물으셨어요. 윤지우로 살아온 시간을 완전히 지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강지우지만 재단 활동에서는 윤지우라는 이름도 함께 사용하고 싶어요. 그게 제 정체성의 일부니까요. 강태준 회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맞구나. 넌 강지우이면서 동시에 윤지우이기도 하지. 그 모든 경험이 너를 지금의 너로 만들었으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지우재단은 10명의 실종 아동을 가족과 재회시켰고 20개의 고아원에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어요. 태성그룹은 저의 지휘 아래 더욱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했죠. 어느 날 아침 강태준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지우야, 곧 내 65번째 생일이구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단다. 회장님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상자에는 오래된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양평에 있는 우리 가족 별장 열쇠란다. 내가 5살 때 자주 가던 곳이야. 내가 납치되기 직전에도 거기 있었지. 강태준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주말 강태준 회장님과 함께 양평 별장을 찾았어요.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별장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강한 기시감이 밀려왔어요. 나무 계단, 창문의 모양, 정원의 그네,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내 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단다. 강태준 회장님이 추억에 잠겨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네를 정말 좋아했지. 매일 타자고 조르곤 했어. 별장 뒤뜰로 나가보니 오래된 그네가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다가가 그네에 앉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기억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밀어주시던 모습, 아버지가 웃으며 사진을 찍던 순간, 그동안 잃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조각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셨어요. 기억이 돌아오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이요. 어머니가 웃으시던 모습, 아버지가 저를 높이 들어올리시던 기억이 나요. 그날 밤 별장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진정으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강지우이자 윤지우, 태성그룹의 후계자이자 지우재단의 설립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는 딸이었죠. 다음 해봄, 저희는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대규모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과 제가 나란히 서서 모든 아이는 가족의 품으로라는 슬로건이 적힌 풍선을 하늘로 날렸어요.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성공한 캠페인의 한 장면일 테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저는 가족을 찾았고 제 정체성을 되찾았으며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이 제게 속삭이셨어요. 지우야, 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널 보고 있을 거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저도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는 풍선들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제 두 개의 이름처럼 제 삶의 두 가지 면모를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겠다고요. 강지우로서의 책임감과 윤지우로서의 공감 능력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겠다고 말이죠.